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말년에 대박나는 사주, 말년복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50대부터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 말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이제 80대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우한근 법사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는 정말로 제가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어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50대의 중반분의 어떤 그 어머니를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오한근 법사의 법당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선생님 이제는 제가 나이가 먹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쳐서 이제는 정말 용기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비관적으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이미 다 모든 걸 끝낸 상태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을 갖고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찾아와야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세 번의 기회가 뭘까요? 세 번의 기회라는 건요, 초년복, 중년복, 말년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라고 하죠.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번의 기회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난 진짜 복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이 찾아와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못 잡은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초년, 중년, 말년운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 어떤 운일까요? 말년운입니다. 중년운이죠. 저는요, 이 세 가지 운 중에서 가장 불행한 운은 초년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20대, 30대에 큰 돈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말년에 정말 벌어놨던 돈을 갖다가 다 털어먹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년에 내가 너무 잘 나갔어. 내가 하는 것마다 모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도 내가 하는 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초년의 성공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고요. 40대부터 70대까지 80대까지 이루는 성공을 갖다가 찐 성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제가 복이라고 딱 물어보면요. 선생님,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선생님, 저 재물복 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복을 나눠볼까요? 재물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복도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살면서 인복도 있죠. 그 다음에 건강복도 있죠. 그 다음에 자식의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위기에서 살아남는 그런 희망의 그런 운도 있고요. 사람이 오래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수명 장수의 복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여러분 내가 갖는다면요. 그거는 실패한 삶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희 신도님 얘기를 한 번 해드릴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올해 72살이 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던 시기가 한 20년이 다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부산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그냥 저를 보는 순간, 나는 무조건 이 총각 선생님한테 다녀야 되겠다. 나는 이 총각 선생님이 하라는 걸 뭐든지 할 거야. 그냥 같이 한번 가볼 거야. 그런 직감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어머니가 그래도 직감이 있으시고 신명도 있고 신의 가물이고 신기가 있어서 촉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랑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그 당시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국밥집을 하셨어요. 허리도 좀 굽으셨고요. 손이 다 깨졌습니다. 손이 다 깨졌다는 건 뭐냐? 아실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관절염이 다 와서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혼자가 되시고 사남매를 갖다가 혼자 국밥집을 하면서 그 자식들을 갖다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더운 여름에요. 그
육수를 갖다가 진짜 직접 다 끓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진짜 손수 김치까지 담아가면서 장사를 해서 장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사실은 저한테 다녔던 거는 이 어머니는 다른 게 사실은 소원이 없었어요. 그저 내 자식들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장사를 하지만 내 사남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가 싫다.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좀 잘 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나 칠성님한테도 좀 빌고, 신령님한테도 빌고 싶습니다. 이런 뜻에서 저희 법당에 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자식을 기르려고 다녀놓고 자기 하소연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 부산이니까 저한테 전화 오면은 항상 하는 소리가 딱 그거예요. 아유, 선생님, 나 아파트 언제 사누? 우리 노인네 친구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 언제 한번 놀러 다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하소연을 사실은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항상 그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말로 편안하게 삽니다. 자식 중에서 두 명이 크게 성공을 해서 어머니 진짜 두 다리 뻗고 사람들한테 자식 자랑하면서 보란듯이 잘 살 날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나 봐.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 아유, 우리 총각 선생님이, 도령님이, 뭐, 할머니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나 보다 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는 방송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연락이 좀 끊겼다가 방송을 보고 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우, 선생님 이제 방송 잘 봤다고. 근데 선생님 너무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자기가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잘 지내셨냐 물어보니까 세상에 네 남매 중에서, 사남매 중에서 한 명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붙었다고 또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머니가 사실은 동네가 부산에서도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동네였는데 이 동네 자체가 재개발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시던 빌라가 갑자기 이제는 또 폭등을 했고, 그러면서 또 자녀가 돈을 잘 버니까 엄마 이렇게 허름한 집에 입지 말고 아파트에 살자 하면서 아파트까지 얻어줘서 지금은 일도 안 하고 되게 편안하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법당에 다니면서 신령님한테 정성도 두렸고, 그 다음에 칠성님 전은 사실 명딸이라고 하죠. 아이를 팔아주는 정성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남매를 갖다 법당에 이름을 다 올려줬어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힘들게 장사하지만은 굉장히 배포가 크고 굉장히 화끈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고생한 끝에 이 엄마는 굉장히 결과가 좋았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땀과 노력, 내 진심은요, 하늘에서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불평을 하고 모든 거를 포기를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당에는 60대 이상, 70대, 80대도 지금 잘 살고 되게 지금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65, 66이 뭐가 많아.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고, 나이 먹어서 뭐가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패기가 있고요. 말년들은요. 그 다음 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젊은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해안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80대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말년운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절대로 움츠려 들지 말고 굉장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여태까지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젊은 애들이 나를 갖다 쫓아오니까 난 얘네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임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못 이룰 거는 없다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이라고 하죠. 50대부터 80대까지 말년운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말년운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람의 성공은 뭐 40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람이 멋있을 나이는 50대부터입니다. 50대부터 60대, 70대 말년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화려하게 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내가 이번 삶에서는 성공을 했다, 내가 편안했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오한금 법사가 좋아하는 고사입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오늘 알려드릴게요.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딱글수의 수인사, 사람인의 일사라. 정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어떤 현실적인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요. 포기한다,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이는 생각하지 말고 말년을 화려하게 안정적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부자가 되는 관상 편입니다. 부자가 되는 관상에 대해서만 제가 이런 관상이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말년에 나는 잘 살고 싶어, 이왕이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근데 우리 사주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년운과 중년운, 말년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운이 초년운입니다. 초년에 성공한 건요, 말년까지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말년에 들어오는 운은요, 나이가 들수록요, 관계가 귀하다는 거 알고요, 인간이 소중한 걸 알고 돈의 그런 소중함을 갖다가 더 절실하게 깨닫는 시기가 바로 말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50대부터 90대까지 말년에 부자가 되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관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리 관상 중에서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이 여기 코 밑으로 내려오는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왜 팔자주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자주름이라고 해서 여기가 파진 게 싫어서 보톡스를 맞고 주사를 맞아서 여기를 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팔자주름이 생기고 법령이 생기는 건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흐름처럼요, 우리 사람도 늙어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깔끔하게 피려고 하고 굉장히 팽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시술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바짝 당긴다거나 이렇게 팽팽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팔자주름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깊게 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야지 좋은 법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령은요, 여러분 수대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길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어떤 명예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재물이 끊이지가 않는구나, 재물이 계속 흘러서 내 얼굴에 머물러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거울을 보시고요, 법령이 뚜렷하지가 못해, 패이긴 했지만은 별로야, 물길에 가다가 끊겼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예, 입을 벌리시고요, 웃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법령을 자꾸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손으로 자꾸. 이것도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법령의 모양이 1년이고 2년이고 노력을 하면요, 좀 예뻐지고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상에서 여러분, 이 코 밑에부터 여기 지금 턱 하관까지는요, 우리가 말년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옛날에 우리가 놀렸잖아요. 사각턱이다. 옛날에 왜 개그맨 박경림 씨 보고 뭐 사각턱 네모턱이라고 해서 사각턱 친구들한테 우리가 놀려서, 사각턱인 사람들이 굉장히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얄쌍하게 하려고 지금도 병원에 가서 보톡스를 맞고 어떤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도 돼요. 근데 사각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재물의 창고예요. 그래서 50대가 넘어서는요, 보톡스 맞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턱이 네모내지건 턱이 둥그러지건 턱이 튀어나오건요, 이게 모두 재물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이 이렇게 얄쌍하신 분들은요, 좀 딱딱한 것도 많이 씹으세요. 그래서 턱의 근육이 좀 발달할 수 있게끔 하면요, 돈이 들어와서 쉽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턱이 이렇게 두툼하거나 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빌딩 부자들도 많고요, 돈을 잘 모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관상에서요, 재물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바로 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가 멋있고 뾰족하고 높다고 해가지고 복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한근 법사가 봤을 때는요, 이 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콧망울입니다. 이 콧망울이 너무 약하면요,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돈이 다 나가기 시작을 해요. 법사님, 저는 이 콧망울이 너무 높아서 이걸 축소 수술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조금 미울 수 있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는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관상이에요.
거울을 보시고요. 아, 내가 콧망울이 좀 약해. 콧볼이 약하신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돼요. 웃지 않고 항상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콧망울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나 웃어볼게요. 오한근법사가 이렇게 웃어보니까 코가 이렇게 옆으로 쫙 펼쳐지죠. 그러면서 코에도 근육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 싫어도요, 하루에 10번씩 입을 쫙쫙 벌리세요. 그러면서 이 얼굴에 근육이 다 풀릴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콧망울에 힘이 생기는 순간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고요, 부동산으로 좋은 일이 있고요, 우리 집안에 어떤 횡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손궁에도 되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관상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생김새도 중요하죠. 꼴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광대의 솟구침도 중요하고 눈썹도 중요하고 모든 게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안광입니다. 눈빛이에요. 안광. 눈에서 얼마만큼 빛이 나오느냐, 눈빛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 사람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 눈빛이 살아있다. 눈빛이 되게 좋구나. 눈에서 기가 나오는구나. 야, 살기가 있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운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80이 먹은 회장님이라고 해도 절대로 운기가 끝난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울을 보고 깊은 주름, 처진 얼굴을 보면서 되게 슬퍼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젊음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주름이 펴진다고 해서요, 여러분, 운기가 좋아진다거나 재물운이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관상이라든가 얼굴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고, 웬만하면 많이 웃고 피부에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물의 창고를 갖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부자가 되는 관상 편이었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요, 모두 부자가 되시고 집안이 편안하시길 오한근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